밤샘 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경찰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 유명한 카톡상의 후견인 경찰총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직 총경급 인사 진술을 받아서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정준영 씨와 승리 두 사람의 귀감 모습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 전 모든 의혹에 대해 의견 소명하실 겁니까? 휴대폰 경찰청사에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불법 촬영물 공유한 적 있습니까? 수인 씨 버닝썬 실수요자 맞아요? 잠시만요. 이제 그만요. 네.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여기 안 쓰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이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아니 말씀하시고 가세요.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경찰? 말씀하셨던 경찰총장은 지금 경찰서에 소환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그간에 전직 경찰청장 그리고 현 경찰청장까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대체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충 총경급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 씨, 그다음에 정준영 씨, 그다음에 그 유리 홀딩스의 그 유모 대표까지 동시에 조사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무궁화 4개가 달린 총경급 인사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선 경찰서 한 서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안 총감을 정점으로 쭉 내려오다가 한 5번째 정도 되는 그런 계급에 속해져 있는데 어쨌든 경찰의 꽃으로 불리고 나름 서장급이면은 그 서에서 관할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직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경 경찰 간부로 이 서장급이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그때 당시에 강남 경찰서 서장이냐. 근데 그때 당시에 강남 경찰서 서장은 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총경급 이상 간부로 언급되어서 과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직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총경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드리면요. 총경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보직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찰서장이 되면 그 일선 기관의 기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관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관의 전체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할 그 기관에 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있는 신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팀장급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승리 씨나 정준영 씨의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지를 경찰이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총장의 실체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울타리가 돼줬기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일그러진 천국을 읽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의혹이 다시 나왔는데요. 성매매 알선이 해외 원정단을 꾸릴 정도였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승리 씨의 변호인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그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추가로 제기된 승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저께 저희에게 모 유력 언론사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유력 언론사에서는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승리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업가에게 승리 씨가 해외 일정에 동행할 여성을 제안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 한 명당 가격표를 매겼다는 거네요, 김 교수님. 네, 가격표를 매겼고요. 거기에 사진까지 올리게 되면서 숫자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등에 대해서 소위 품평회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1번 같은 여성은 뭐 어떤 장점이 있고 2번 여성은 어떤 단점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모르는 여성들이라기보다는 승리 씨가 굉장히 평소 잘 아는 것과 같은 여성들을 네. 비즈니스 사업 파트너에게 소개하게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인도네시아로 가는 과정 속에서 2박 3일을 가는 여정을 함께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 개런티를 지불한다라는 뭐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동남아시아의 유력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친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리 씨가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은 뭔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아레나라고 하는 클럽에서 승리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국내에 있는 여성들을 룸에서 호텔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여성을 붙여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승리가 위대한 승칩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사업가로 탄생하는 배경에 이처럼 여성들을 상품화시키고 사업에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이 짙어질 수 있는 대목이어서 과연 경찰 수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명 잘 주는 애, 그거는 변호인들은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자신하던데요.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만 보면 돈 있는 분들에게 해외 원정 도박에 여성들을 끼워주는 수법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렇죠. 지금 승리 변호인 측이나 승리 씨 입장을 대략적으로 간추려 보게 되면 해당 이 해외 성접대 알선한 부분이나 또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본인 스스로 2억을 땄다고 하면서 돈다발을 자랑한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허풍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저 사업가 A씨에게 이렇게 여성들의 사진과 번호를 말해주면서 성접대를 알선한 거 실제 실행은 하지 않았고 저 A씨에게 20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20억을 변제받기 위해서 기분을 맞춰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병민 교수님 지적처럼 해당 여성들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평소에도 일종의 커넥션이 없었다면 저런 식의 구체적인 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본인은 허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세이브뱅크라고 하는 현지 카지노에 거액의 돈을 또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 은닉 부분이나 탈세 또 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까지 오히려 이런 대화들이 추가적으로 공개되면서 하루가 지날수록 승리 씨가 받게 되는 혐의는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리 씨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여성 한 명당 1,000만 원씩 받고 비즈니스 모델로요 해외까지 같이 딸려 보내는 거였나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여성들을 찾아내서 좀 이렇게 진술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정말로 저기서 이제 알선을 받은 사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기록이 있는지 등등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클럽 내에서 그런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오가면서 이제 정말로 굉장히 그 사건의 윤곽이 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 혐의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세이브뱅크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환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면은 세관에 걸려요. 이제 걸리면 그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예인이 만약에 이제 뭐 미국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 또 기사화 되니까 그 현지에서 브로커들이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송금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굉장히 카지노 출입이 빈번했고 세이브뱅크를 많이 이용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품기에 좀 충분한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은행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고 딴 돈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법망을 피했던 이들의 완전 범죄를 꿈꿨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맞다면 말이죠. 이 정준영 씨도 황금폰이라고 했던 것, 그 많은 농락했던 여성들이 담겨있는 그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김상희 평론가님.
판도라의 상자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온전하게 제출했을지 또 피해자 신분으로 들어간 분들이 각각 휴대폰을 냈다곤 하지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실은 처음부터 경찰이 조사를 할 때 이걸 확보하는 데 좀 더 네.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6년에 이미 이 전화기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포렌식을 맡겼는데 뭐 그것이 안 된다고 그 거짓으로 이렇게 확인서를 네. 썼고 그 확인서 자체도 그 포렌식 업체에서 해줬다기보다 변호사가 이거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요. 이 연예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죄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뒤에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를 밝히는 게 너무너무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탐 크루즈가 그 주연했던 네.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마피아를 없애기 위해서 마피아를 단죄하는 것보다는 그 마피아를 옹호하고 계속 살려주고 새로 생기게 하는 그 로펌, 그러니까 법률 회사 그걸 없애야 된다는 네. 거를 그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연예인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요. 네. 그 뒤에 무슨 검은 커넥션이 있는가, 그 커넥션이 이들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가를 네.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제2의 정준영, 네. 제3의 승립이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예. 네. 뭐 기획사도 뒤늦게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책임져야 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압수수색도 자택 안 들어가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요. 이들의 실상이 하나 더 공개가 됐었었는데요. 정준영 씨는 이 피해 여성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치밀하게 본인이 여성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일을 저지른 수법이 밝혀졌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는 10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이상.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4-5분 정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20대 초반인 부분이 대부분이었죠. 제가 만난 피해자들 중에 딱 한 명만 유포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촬영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준영 씨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거를 들켰습니다. 이건 엄연한 피해자고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상이 드러날까 봐. 고소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악의를 품고 그걸 유포시킬까 봐 오히려 애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 정말 알아서 잘 좀 지워달라 이렇게 의리된 거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보낸 영상을 다시 친구에게 다시 달라. 걔가 지우고 갔다. 아주 장난스럽게 다시 겟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겟이 다시 얻다 이런 뜻은 다시 겟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런 게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물론이고요. 어떤 이런 거를 하나의 게임 같은 형태로 즐기고 있다는 거죠. 영상을 들켜서 삭제를 해놓고 나서요. 친구에게 다시 겟, 이 뜻이 뭡니까, 김 교수님? 전 여친이 와서 핸드폰을 보고 문제가 되니까 네. 정준영 씨 휴대폰에 영상을 지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 정준영 씨 휴대폰에 그 영상이 없으니 미리 사전에 보내놨던 다른 지인에게 그 영상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성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희희낙낙 거리고 있었을 저들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어저께도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하고 나오면서 있었던 모습들을 보건대 진정성 있는 사과 어린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네. 과거에서도 대국민 사과라는 과정 전에 죄송한 척하고 올게라고 지인들에게 카톡을 보내는 모습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같이 대화방에 있었던 뭐 FT 아일랜드 최종호 씨라든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바 있었고 용준영 씨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물어봤지만 처음에는 적극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증거를 들이대고 나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바로 말없이 시인한 다음에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똑같이 마찬가지 수법으로 그들끼리의 공간 속에서 그 여성들을 능멸하고 농락하면서 웃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고요. 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건대 굉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탈자가 발생하거나 이 공간에 문제가 생기겠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깊게 배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네. 특히 여기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선 지인들의 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니 돈을 써서 뭐
추가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막음이 가능할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네. 과연 그 영향력의 끝이 어디까지이고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비호하는 세력들을 밝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 한마디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성의 몰래카메라 그 유포 등에 대한 범죄 혐의로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작됐던 초기로 돌아가게 된 버닝썬입니다. 마약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범죄 온상들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하게 될지도 우리가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별 씨 남편 그분도 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누군가 어쨌든 이분들은 아직까지 당당하지 않을지 또 이제 다 나오셨잖아요. 변호사분들이랑 같이 입을 맞출 그럴 상황은 없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네.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 다시 개시라는 정준현 씨의 반성을 안 하는 태도만 봐도 경찰의 초동 수사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넘겼다가 다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PC, 개인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웹하드나 클라우드라고 해서 인터넷의 공간에 몰래 이렇게 영상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삭제하고 다시 복구하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당연히 정준영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게 필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여전히 자택이나 PC 그리고 웹하드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고요.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 씨라던가 이 대화방의 멤버인 클럽의 전직 직원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경찰과의 유착에 관여하거나 영상을 유포 공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들이 제기한 핸드폰은 지금 각각 한 대라고 하는데 그 핸드폰이 과연 이 범죄 현장에 쓰였던 핸드폰인지 경찰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사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여러 인터뷰에서 경찰이 긴급 체포라던가 압수수색을 늦게 하는 이유를 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발언에 공감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얼마든지 범죄를 은닉할 수 있고 실제로 정준영 씨에게도 대략 하루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다면 지운 자료를 완전히 복구 못하게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기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할 시간을 경찰이 왜 줬는지, 왜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전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찰이 이 수사를 어디까지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거두기 힘듭니다. 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요. 이 피해자들의 영상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확산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피해자들도 그 실태를 모르고 있을 텐데요. 이들이 저렇게 유유하게 나간 뒤에 승리 씨는 뭐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경찰 수사 받고 하는 말에 진정성이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뭐 그 조사가 전제돼야 뭐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병무청장께서 잘 검토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네. 이게 입영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까 네. 결혼이 생기면 결혼을 갑자기 채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되면 막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혼이 발생했을 때 뭐 군대를 가겠냐라고 물어보면 기꺼이 갈 만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연예인들이라는 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신흥 귀족 계급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층, 네. 그다음에 상류층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연예인들도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그 연예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깊이 의논을 하고 그 윤리 규정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이런 어떤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9, 30살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어린 친구들의 인기, 돈과 권력에 합작한 판도라의 상자를 보셨습니다.